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2017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됐는데요.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정재원 선생님, 어떤 요인이 수시 모집 경쟁률 하락에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또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들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과감하게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워낙 요인들은 이제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막 녹록한 경쟁률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가 대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남은 본격적인 수시 합격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성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대 수시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두 차례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9월 29일 목요일에 전문대 1차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전문대 1차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의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는 1차, 2차로 구분돼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9일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21일까지 있습니다. 4년제하고 다르게 두 번을 나눠서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또 원서 접수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제 전문대 쓰는 친구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4년제에서는 6회 원서 접수 제한이라는 이제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원서를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쓰는 대학이 전형 방법이 학생부 100%만으로 뽑는지 아니면 이제 면접이 있다면 면접일이 중복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윤곽을 잡으시고 접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결국 이제 4년제에 비해서 전문대다 해가지고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길 건 좀 챙겨봐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김호 선생님은 이제 우리 이제 공교육계의 아주 논술 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1일 날 건대 논술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논술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볼 경우에 어떤 점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대학별 모의 논술고사라는 것을 반드시 학생들이 숙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들은 그 해에 논술고사를 이제 실시할 때 유형과 난이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정보를 학생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지해 가고 특히 대학에서 이제 발표하는 어떤 예시답안이나 아니면 채점 기준 이것들을 정확히 숙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어떻게 어떤 대학의 유형에 맞게 쓸 것인가 그걸 반드시 연습하고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재시민들이 교육 과정에서 출제된다는 어떤 강한 믿음을 갖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배운 어떤 교과에 대한 내용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더더욱 그런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나 이런 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회계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3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회계사, 교과, 조력과 지원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경영학부 고교 추천 1전형,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경희대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 고교대학 연계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회계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회계사를 희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 쪽을 무척 재밌어 했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 경제 쪽에 관련된 직업을 본인이 찾아보다가 회계사를 직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네. 네, 그렇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네. 하니까 자, 오늘 상담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주 일찍이 자신의 진로를 정해놓은 학생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하기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을 위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저희들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2학년 학생이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어머님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칭찬부터 해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생활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학생이다라는 걸 뭐 첫째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명확한 어떤 비전 꿈을 회계사라고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공적합도 있는 활동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형 요소 가운데서는 일단 뭐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1차적인 어떤 수시 전략을 짜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 경쟁력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과 경쟁력이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경쟁자들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비교과 활동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교과나 수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하고 있는 교과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 위주로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생의 개인적인 노력 분투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가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해주고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친구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제가 교과 중심과 어떤 수능에 어떤 주력해야 된다라고 1차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수시 경쟁력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건 그 프로테이지를 보시고 어머니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뭐 고려대학교나 시립대학교를 놓고 수시가 70% 비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친구가 교과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의고사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예,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어떤 본인 노력에 의해서 점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시보다는 또 문과 학생들은 자기 멘탈을 관리하면서 원하는 대학, 지금 우리 친구 원하는 대학이 이제 최상위권 대학인데요. 정시 때 그 실수 없이 퍼펙트하게 점수를 낸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제가 수시 모집에 좀 70% 그리고 이제 경쟁력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수능에서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면 네. 수시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0%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예. 수시 이제 4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뭐 교과,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논술, 실기특기 형태가 있는데 아마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어머니한테 좀 그 분석하기 전에 미리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9월 그 학력평가 성적이 좀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성적을 좀 꾸준하게 유지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 난이도나 이렇게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좀 기복이 있는 편인가요? 그렇게 큰 기복이 있지는 않은데요. 네.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 경계에 해당된다라는 건데, 그게 다행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간혹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제 성적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 모의고사를 가지고 정시에 대한 가능성을 1차 진단하는데 성적이 너무 들쑥날쑥하면 판단하기 참 어렵거든요. 네. 우리 친구는 좀 유지해 나가고 또 상승시켜 나갈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 친구 유리한 전형 1순위로 저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형 선발하는 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형 어떤 구분상에서는 학생부 교과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거나 학생부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사실 종합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교과를 정량 평가하는 어떤 종합형 뭐 이런 대학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과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정적이면 사실 종합 전형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원서를 쓰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형에서 어떤 비교과 경쟁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순위로 생각하실 것은 당연히 정시 전형입니다. 목표하는 대학을 조금 폭넓게 고려대부터 경희대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이 친구가 점수를 조금만 더 유지하시고 끌어올리신다라면 정시에서도 뭐 희망하시는 시립대나 경희대 정도에서는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9월 학병에서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향상된다면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이제 9월 학력평가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는데 가채점 점수를 통해서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국어 9월에 지금 96.1등급이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모두 다 원점수 84, 96점에 해당되는 1등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도 1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2등급과 3등급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평균은 1.375 등급으로 보여집니다. 6월 모의고사하고 좀 9월을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 나영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좀 조언해 주시죠. 네. 사실 성적이 좀 확실한 거는 이제 9월은 아직 가채점이니까요. 네. 6월하고 3월 모의고사를 저희들이 면밀히 좀 봤는데,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가 교과 성적에 비해서, 교과가 지금 1.36 등급인데, 모의고사가 6월 학력평가는 특히 1.87 등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조금 더 좋은 건 이제 분명히 우리 친구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숙제가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재학생들, 특히 2학년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 성적 관리할 때 뭐 표준 점수를 관리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100분위를 가지고 자기가 상위 누적 몇 %고 전국에서 몇 등 정도 된다 이런 걸 좀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유념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3학년 올라가게 되면 6월과 9월 이제 수능 실제 수능에서는 졸업생이 가담을 하는데요. 한 해 수능의 그 졸업생이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학년 때까지 자기 100분위로 자기 위치를 이건 내 거다 정확하게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등급 말고 원점수 기준으로 좀 성적 관리를 해주는 것을 제가 좀 주문해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지금 국어가 계속 2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 이게 참 국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참 저희가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과야 뭐 그렇다 치지만 또 문과 학생들은. 그래서 이 국어를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개념과 문제풀이, 또 요즘 친구들이 화작문에서 좀 약점 많이 보이는데,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좀 보충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어가 2등급이 나온 게 6월 달에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90점 이상만 득점하면 되는데 목표를 조금 높여서 뭐 95점, 96점 득점 목표 했을 때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수학이 1등급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원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80점대 1등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시험에서도 96점을 맞거나 92점을 득점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몇 년간의 수학 나영 문과 수학의 1등급 라인을 보면 96점이나 92점이기 때문에 지금 80점대 중반대에서 빨리 이 벽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은 92점 이상 목표로,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절대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어떤 그 안일함 때문에 성적 관리가 안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겨울에 국어하고 사회탐구, 특히 이제 사회탐구는 문과 학생들이 조금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겨울에 2과목 아니면 최소 1과목을 갖다가 전략 과목으로 정해서 등급을 좀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 친구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김호은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호은 선생님, 우리 지금 방금 하기 선생님께서 사탐을 좀 겨울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탐을 어떤 전략으로 학습법을 짜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사회탐구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겨울방학 때 분명히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과목 중심에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우를 범하는 거는 이제 선택자가 많은 과목으로 그냥 쏠리면서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이 아닌 과목으로 이렇게 도전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거보다는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 중심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제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저희들 이제 사회탐구 영역이나 뭐 과학탐구 영역이나 대부분 다 이제 수능 연계 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어떤 준비를 이제 겨울방학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너무 주력하기보다는 문제풀이는 3학년 때 진행하시고 2학년 때 겨울방학 때는 좀 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한 어떤 튼실하게 어떤 그런 기초를 쌓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실력들을 좀 쌓아주시면 충분히 3학년 때 어떤 이제 기출문제풀이나 여러 가지 문제풀이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점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겨울방학 때는 2개 영역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과목 중심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는데요. 국어, 영어 모두 1등급을 보여주는 상위권 학생입니다. 수학이 1.33등급 나왔고요. 사회교과가 좀 안 좋죠? 1.85등급입니다. 평균 1.36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교과의 좀 그 성적 추이를 볼 텐데,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로 오면서 계속 1등급,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영어 역시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도표에서 보셨지만 사회교과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좀 안타까워요. 이제 상위권 학생인데 조금 전략적인 좀 공부를 해서 실제 2학년 사회교과 2.5등급 나왔던데 이게 평균 교과 다 깎아먹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2학기 내신 관리 하실 때 어떤 사회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평균 내신 등급을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기정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수상 경력이고요. 구름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비는 자율 활동입니다. 예, 내신 성적에 비해서 뭐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보니까 약간 평가가 그냥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교과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비교과는 제가 좀 인색하게 이제 분석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 좀 제가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수상 경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 관련된 수상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다수 수상, 특히 이제 금상 1회하고 은상도 3번이나 받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융합과학대, 또 영어 UCC, 또 토론대, 뭐 철학 에세이 대회 여러 가지 대회에 참여하면서 좀 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좀 어떤 거 뭐냐면 이게 학교에서 주시는 상인데 명확한 기준이나 수상자를 알 수 없는 상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평가할 때 상을 좀 남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보수적 평가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이제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인데 동아리 활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영어 신문 기자 활동을 했습니다. 영어 신문 발행도 하셨고 또 자율 동아리로 논술반 또 뭐 회계 관련 향후 직업의 변화 참고 리포트도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 코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뭐 부원들의 큰 신뢰를 받았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동아리 차원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이 친구 역할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보통 다소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봉사는 1학년 때 28시간 개인 봉사 없고요. 아마 미기재된 내용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48시간 봉사한 것도 한 달에 2번 정도 한 것들이 아마 기재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어떤 부족한 봉사활동은 2학년 때 또 3학년 1학기까지 뭐 많은 시간을 하기보다는 지속성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뭐 그 대학 전국 탐색의 날 행사도 했었고 뭐 교내 진로 캠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기재되지 않은 2학년 내용 중에서는 뭐 대학 캠프도 갔었고 뭐 경제 아카데미 또 한국은행 온라인 경제교육 수강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진로 희망 사유 같은 경우가 좀 내용이 저희들이 보니까 좀 추상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2학년 3학년 내용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도 제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1학년 때 8권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5권 읽었는데
또 진로 그 회계 관련된 도서가 한 4권인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괜찮게 도서량을 읽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학 그리고 그 대학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독서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독후 기록이 그렇게 경쟁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겨울방학 또 3학 1학기를 통해서 독서를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 프로그램만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학생 개인의 노력, 주도적인 어떤 것들이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네요. 하기성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3개 대학을 말씀드릴 텐데 1지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부고요. 2지망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그다음에 3지망이 경희대 경영학과인데 저는 이 중에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로 추천 대학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예, 서울시립대를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로 네.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진단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간단합니다.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이나 또는 경희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전형들이 단순히 교과만 좋다고 해서 네. 합격할 수 있는 요건들이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립대 2017학년도 올해부터 이제 교과이 또 다시 신설돼서 내신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리시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시면 훨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시립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언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18학년도 전형 계획보다는 올해 17학년도 선발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집 인원이요.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 50명이고 세무학과 같은 경우는 8명입니다. 본인이 회계사 쪽을 생각하니까 이제 경영이 맞을 것 같은데 경쟁률을 보시면 경영이 10.97대 1 정도로 올해 경쟁률이 나타났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이고요. 교과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70% 그리고 그 외 과목을 30%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교과에서도 너무 등급 간의 격차가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최저가 이렇게 되죠. 탐구 한 과목을 인정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가운데 3개 등급 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3등급이 나오면 다 1등급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부담감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사는 응시 여부만 체크합니다. 소신 전형으로 소신 지원으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이제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서 이제 중앙대가 있는데 아마 중앙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합격자 평균 등급이 1등급 한 1.29 등급 정도, 1.3 이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거기를 쓰시게 되면 이제 추가 합격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교과 성적 반영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아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친구는 지금 서울시립대를 만약에 적정으로 이제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외에 나머지 다른 과목의 성적 관리도 어차피 종합 전형을 위해서는 전교과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해주면 훨씬 유리해질 거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 조언해 주실까요? 네, 앞서 희망했던 고려대는 저희들이 이제 상향 지원으로 충분히 우리 친구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소신 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정 지원으로 또 생각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또 보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추가 추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죠. 과가 메리트가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동국대 회계학과인데 두드림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 25명이고요. 2년간의 경쟁률을 보시면 이과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2016학년도에 작년에는 78.9대 1인데 올해 좀 낮아졌죠? 68.5대 1이었고요. 전형 방법 1단계 3배수로 서류가 통과되면 2단계가 면접이 30%가 들어갑니다. 이제 평가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데 이 대학은 이제 학교생활 충실도를 기본으로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평가를 하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도 서류 기반으로 10분 내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도 인성을 어필하면 될 것 같은데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추천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동국대는 전형에 따라서 선발하는 과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유리하긴 한데 이게 이제 서류만으로 선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보험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합격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시 납치가 될 수가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어떤 과 메리트를 보고 회계학과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두드림 전형은 특히나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본인 1단계 통과됐더라도 수능을 아주 잘 봤다. 그래서 정시에 동국대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1차적 판단이 된다면 면접 응시를 안 하면 이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점들 어머니가 좀 미리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잘 듣고 계신가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아니에요. 저희가 비교과가 그렇지 않아도 네. 이제 준비가 잘 됐는지 무척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서 그대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학생부를 보완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네. 학생부 전략도 잘 세우고 준비해야 할 텐데 우리 학생을 위한 학생부 로드맵 짜주실까요? 일단 어머니께서 뭐 겸손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학생은 아직까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3등급 때 내신 성적 우수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위권 대학에 대한 도전을 아마 끊임없이 이제 아이를 추천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로드맵은 이제 고려대를 좀 가지고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경영학부 고교 추천 원 전형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제 교과는 뭐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는 1등급 하셔야 되고 사회교과를 한 1.5등급 이내로 충분히 우리 친구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비교과인데 비교과에서는 수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업 관련된 학습 관련된 수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특히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독후감 쓰기 대회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수학경 시대가 있다면 2학기 때나 3학 1학기 때 은상 이상의 수상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비교과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자율활동 하고 계신 것 중에 전국 학생회 활동 전교 학생회 활동이죠. 전국이라고 그랬는데 전교 학생회 활동하고 있는 건데 이거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는 현재 동아리 유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좀 부지런하게 기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봉사활동도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진로 희망을 제가 앞서서 그 비교과 분석할 때 말씀드린 조금 더 아직 2학년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사명 중심으로 좀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는 사실 회계 관련된 쪽으로만 이제 2, 3학년 때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편협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인문학 기업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조직이나 활동 관련된 책들도 충분히 찾아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충해 주시면 교과 전형에서도 혹은 또 종합 전형에서도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 우리 어머님께서 비교과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하셨는데 지금 상담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